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스런 관계가 있는데 썰루나 채널에서만 특별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 열병을 앓고 나서 독특한 체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남자의 상징이라 불리는 그것의 크기가 커진 것이죠. 아마 평균의 2배가 넘을 겁니다. 열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보름 정도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갑자기 멀쩡히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저와 함께 목욕탕에 가자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몇 번 목욕탕에 갔는데 제가 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소극적인 성격에서 대범한 성격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고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너무 아프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만둘까 물어봤지만 그만두지 말라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는 저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고 데이트 말미에 제가 모텔에 가자고 말하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친구들과 유흥업소를 몇 번 가본 적도 있습니다. 백인 여자가 있는 업소도 갔었는데 저는 이 차를 가지 않으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제 물건을 눈치챈 백인 여자가 먼저 제안을 하더군요. 저와 이 차를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짜라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녀 역시 많이 아파했습니다. 백인은 사이즈가 다르지 않냐고 물었더니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만났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 데이트가 점점 재미없어져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저는 키도 평균이고 얼굴도 그리 잘생긴 편이 아니어서 여자를 쉽게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잠자리를 가진 여자들은 저에게 잘해주었죠. 사귀다 헤어진 후에도 연락은 꼭 오곤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진 관계였는데도 그 정을 잊지 못해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의아했습니다.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어머니가 선을 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자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가 저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싶어 처음에는 좋은 말로 거절했지만 중매쟁이는 계속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봤는데 서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로 발전했고 급기야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양가 인사를 드리고 나서 아내는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함께 밤을 보낸 후에 그런 마음을 확신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죠. 아내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단호한 성격이신 장모님이 너무도 자상하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인 아내와 함께 살면 자상한 엄마 같은 장모님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도 거칠고 성격도 강한 전형적인 경상도 아줌마 스타일이십니다. 그와는 반대로 장모님은 말씀도 조곤조곤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큰 소리로 웃어주셔서 장모님께 호감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처가와 같은 동네에 집을 마련해 살았는데 집은 장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모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던 중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미용실 아줌마와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아줌마는 제가 장모님의 사위라는 것을 모르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저기, 저 건물 뒷집에 사는 여자 있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집이 장모님이 혼자는 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장모님이 노래방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이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노래방 도우미들이었다고 합니다. 돈도 많은 여자가 왜 노래방 도우미를 할까 의문을 품고 있던 중 미용실 아줌마는 장모님이 어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지만 상대 남자는 너무 어려 보였고 둘은 분명 처음 만난 사이 같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에 저는 일단 항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신혼여행 내내 부부관계에 실패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파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제 사이즈에 적응했고 저와의 밤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중 관계에 실패한 이야기를 아내는 장모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단둘이 살면서 서로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며 의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만삭이 되자 더 이상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출산하고 몸을 회복할 때까지 잠시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잘 참지 못하는 편입니다. 신혼 때 매일같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온갖 수발을 들며 술을 따라드리고 부장님의 주사를 받아주다 보니 어느새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부장님은 저에게 함께 갈 곳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끌고 간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카운터에서 주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 후 현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도우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장모님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저와 장모님은 서로를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장님은 나는 나이 어린 여자가 좋아라며 장모님을 제 옆에 앉혔습니다. 진한 화장품 냄새가 풍겨왔는데 장모님에게서 이런 냄새를 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노래를 부르며 브로스를 추다가 저와 장모님을 이끌어 함께 브로스를 추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장모님과 어색하게 브로스를 췄습니다. 아마도 장모님은 제 사이즈를 눈치챘을 겁니다. 부장님은 이 차를 가겠다고 했고 부장님이 돈을 낼 테니 저와 장모님도 이 차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부장님은 다 같이 가는 거야. 부장이 쏘는데 안 갈 수 있냐? 라며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말을 가로채며 부장님이 가라면 가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갔습니다. 부장님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장모님에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들어가서 얘기하자라며 얼른 제 손목을 끌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너무 외로워서 외간 남자를 만나기가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를 만나면 장모님이 가진 재산을 노리는 남자밖에 없다는 생각에 점점 두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더라도 재산을 보고 욕심을 내는 남자들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를 자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장에게 돈을 조금 받아도 좋으니 젊은 남자들을 상대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젊은 남자들 중에는
나이 많은 여자를 불러달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눈에 서글픔을 가득 담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나도 여자야. 남자가 그리운 여자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장모님의 서글픈 표정을 보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께 부장님이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 온 것이라고 설명하자 장모님은 남자들이 사회생활 중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한다고 하시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얘기를 대충 마무리한 후 저는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뭔가 갈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서로의 시선을 마주한 채 한참을 보다 우리는 침대로 서서히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며 장모님도 물론 저를 많이 버거워하셨습니다. 일을 마친 후 솔직하게 장모님께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만삭이라 풀 곳이 없어 힘들었는데 장모님에게 풀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노래방에서 브루스를 출 때 자네 물건이 실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장모님께 많이 아팠는지 물어보자 장모님은 아프면서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아프실까봐 반 정도만 들어갔던 건 아시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은 눈을 크게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랬나? 라고 답하셨습니다.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외롭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에게 풀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본인이 호강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나 저는 모른 척하며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안 힘드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힘들어도 어쩌겠나. 자네가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나은 거야. 다 내 딸과 자네를 위한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2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낸 우리는 모텔에서 나와 장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후 장모님은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점심은 먹었나?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후 가끔 장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했지만 장모님이 먼저 연락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문자가 자주 오는 것을 보니 장모님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가서 지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아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장모님께 민폐가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퇴근길에 아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핑계를 대며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반찬은 제가 집에 들렀을 때 주셔도 되는데도 말이죠.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줄 때 화장도 하고 한껏 멋을 부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계속 모른 척 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전에 그날 이후로 하지 못했을 텐데 괜찮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힘들긴 했지만 어쩔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울 수도 없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께선 얼굴이 붉어진 채로 나한테 말하지 그랬나. 안 되겠네. 이러다 자네 바람 나겠어라며 장모님은 저의 손목을 잡아 끌어 침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장모님, 안 힘드시세요? 저를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라고 묻자 장모님은 아니네. 사위가 바람나게 둘 수는 없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장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보양식을 해주시고 낮에는 조리원에 가서 아내와 지내다가 제가 퇴근하고 나면 보양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내가 몸을 회복한 후에도 장모님은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요즘 희진이가 잘 받아주나? 등의 질문을 하셨고 저는 일부러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더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저에게 외롭다며 매달렸고 저는 장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매일같이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고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댁에 들르면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장모님이 저에게 적응한 듯 보입니다. 장모님과 둘이 있을 때 가끔 여보라고 하며 교태를 부리기도 합니다. 단호한 모습이었던 장모님이 이렇게 아양을 떨며 교태를 부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언제든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며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비밀 여자친구가 있으니 요샌 회사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네요. 이것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 3년 차 37세 남성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10살 연하인 27세입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저의 비밀스러운 사연을 썰루나 채널에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사랑에 빠졌고 1년 넘게 연애한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어린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의 어머니가 미혼모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점에 대해 매우 꺼려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성격에다 직업은 공무원으로 이혼 가정도 꺼릴 만한 성향이셨지만 미혼모라는 사실이 더 큰 반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집안은 장모님과 단둘이 살았고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내의 가정사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저희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고 그로 인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고도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학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대학원까지 진학해 공부를 끝내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할 예정인 매우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또한 장모님을 닮아 빼어난 외모와 몸매는 물론 성격까지 좋아서 가정사 외에는 아무런 단점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집안이 빈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와 경기도 파주의 7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자라오는 동안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집 마련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아내는 저만 괜찮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까지 처가에서 신혼생활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했습니다. 장모님도 혼따는 것이 적적하실 것 같다며 서로 기분 좋게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대학원 공부를 먼저 끝낸 후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하며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며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내가 결혼 3년 차에 경남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회에 다녀오던 중 큰 교통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의욕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미혼모의 딸로서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냈던 것처럼 장모님도 그간의 고난을 혼자서 꿋꿋이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장모님은 결국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가족이라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이뿐이었는데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려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장모님과 단둘이 살게 되면서 점점 복잡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모님과 기분 전환 차원에서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후 5층 여성 의류 매장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타서 엘리베이터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게 되었고 저는 벽에 기대어 서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장모님과 어쩔 수 없이 밀착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장모님을 여자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갓집에서 장모님과 1년 넘게 살면서 장모님을 볼 때마다 그 우아하면서도 단정한 여성스러움에 점점 매료되었고 동시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여성이라는 생각에 보호 본능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장모님은 20살 때 아내를 낳으셔서 저와는 나이가 10살 많은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영화배우 황신혜님처럼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처럼 젊어 보이는 그런 아우라를 풍기십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장모님과 아내 셋이서 강릉에 놀러 갔을 때 횟집 아줌마가 장모님이 제 아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무안해하실까봐 제가 네, 제 아내인데 이쁘게 생겼죠? 라고 농담을 했을 정도로 장모님의 외모는 젊고 꽤 아름다우십니다. 장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상되시죠? 하루는 부장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부장님 생신 파티 겸 회식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 숙취해소 음료도 챙기고 기분 좋게 한잔했습니다. 1차로 대창구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는 호프집에 들러 시원한 맥주로 입가심을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저입니다. 장모님, 하나뿐인 사위예요. 장모님이 말씀하시길, 아이고, 웬일이냐? 오늘 술을 많이 마셨구나. 그런데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한테는 장모님밖에 없다는 걸 아시죠?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 자네도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저한테는 이렇게 젊고 이쁜 장모님이 있는데 저만큼 복 많은 사람 또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씻고 나오게. 술 기운 때문인지 그날 장모님은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어요. 발목까지 오는 검정색 주름 치마에 흰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30대 미시 아줌마들 못지않게 관리가 잘 되어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시길, 김서방, 이것 좀 마셔보게. 탄산수를 넣고 만든 시원한 레모네이드야. 그러시며 내오셨습니다. 이 맛에 장모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맥주 한잔 하실래요? 아니, 그렇게 먹고도 또 술 생각이 나나. 네, 장모님. 씻고 나와서 그런지 시원한 게 또 생각나네요. 그럼 딱 한 잔만 하세나. 아이고, 우리 이쁜 장모님 착하기도 하셔라. 이쁘다는 소리는 그만 좀 하게. 내 눈에 이뻐서 이쁘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계속 이쁘다고 할 겁니다. 아이고, 못 말려 진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게나. 장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며 냉장고에서 맥주와 마른 안주 거리를 꺼내셨습니다. 장모님, 한 잔 받으세요. 그래, 한번 따라보게. 오랜만에 우리 사위 술 한 잔 받아봐야지. 장모님, 친구분들하고 나이트 같은 데 가시면 장모님 정도의 미모면 남자들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실 텐데 나이도 아직 한창인데 남자 사귈 생각은 없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남자야? 단물 다 빠진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거들떠 보겠어. 너무 겸손하시네요. 얼마 전 거래처 사장이 자꾸 술 마시자고 했던 것도 장모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작업하는 거라고요. 호호, 김서방, 오늘 날 놀리려고 작정을 했나? 왜 자꾸 남자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며 우리는 맥주잔을 부딪히며 원샷을 하다 보니 어느새 5병을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김서방, 오늘은 왠지 술이 잘 받네.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마셔보고 싶어지네. 그렇게 하세요.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또 취해보겠어요? 장모님, 오늘 제대로 날 잡으신 것 같네요. 하하, 오랜만에 한잔하니 기분이 참 좋네. 자네도 이제 새 출발해야 하지 않나? 아니에요, 장모님. 저는 당분간 이렇게 지낼게요. 그나저나 장모님이 먼저 연애를 시작하셔야죠. 외로우실 텐데 연애도 좀 하고 그러세요. 40대 후반에 한창 나이신데 또 남자 이야기인가? 나는 다른 남자 생각은 안 나네. 나한테는 김서방이 있잖아. 장모님은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로 장모님 애인해도 될까요? 호호, 그럼 나야 좋지.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뭔가 허전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차는 노래방에 가실래요? 둘이서 30분 정도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다가 점점 지쳐가 조용한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를 듀엣으로 같이 부르시죠. 1절을 부르고 나서 이 노래는 딱 브루스 타임인데 하며 손을 내밀었더니 장모님은 싫지 않은 듯 덥석 잡았습니다. 장모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중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휘청휘청 하시더니 제 앞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모님을 10분 넘게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은 신세 한탄을 하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딸 하나 바라보고 참고 달래며 모든 걸 포기한 채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장모님의 깊은 한숨은 더해져만 갔고 저는 한동안 옆에서 위로해 드렸습니다. 장모님, 든든한 사위가 옆에 있잖아요. 앞으로 평생 모시고 살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정말인가? 나랑 계속 살 건가? 고맙네. 그날 이후로 술 취해 우울한 장모님을 위로해 드렸던 것이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 4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서로 애칭을 부르면서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네요.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할 관계라는 걸 알지만 이미 저희는 서로 사랑을 하고 있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